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다. 바로 명절 증후군. 주부뿐 아니라 명절이 힘들다는 사람들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시간 명절 증후군 예방 요령과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이 돼야 할 텐데요. 그런데 명절만 돌아오면 불편하고 또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명절 증후군인데요. 이 명절 증후군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자리에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황원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명절 증후군, 대한민국에만 있는 증후군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명절 증후군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문화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명절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정신적, 신체적인 증상들을 명절 증후군 또는 명절 전후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정신의학적으로 이게 진단드려지는 진단명은 아닙니다. 병명은 아닌데,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의욕저하, 또 불안초조, 피로감, 지나친 음주, 불면증, 소화불량, 이런 소화기의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을 말하는 명절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여성분들이 이 명절 증후군에서 못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며느리라든지 주부에게 나타나는 명절 증후군이 이제 대상이었다 한다면, 요즘에는 나이 어린 아동 청소년부터 또 나이 든 미혼 자녀, 또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요새는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의 경우에는 음식 장만한다든지 또 잦은 상차림, 또 설거지, 이런 가사 없는 부담이 많고, 또 시댁 갈등이라든지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에게 맞는 명절 증후군이 많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명절 풍속도를 보면 명절 음식 준비도 간소화하고 또 마트에서 사오거나 외식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들도 많이 줄어들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의료 현장에서 지켜보시기에 이 현실은 어떤가요? 과거에 이렇게 주부와 며느리들이 그런 음식 장만이라든지 잦은 상차림, 설거지 등으로 가사 부담이 많았다면, 요즘엔 남성들이 그런 가사 분담을 좀 해주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들이 좀 덜어들었고, 또 요식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그런 여성들의 이제 스트레스가 좀 적었다면, 이제 남성들은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가족 간의 갈등, 또 그런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2차적인 또 부부 간의 갈등까지도 올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압박감 등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노출돼서 우리 남성들에게도 진료실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런 명절을 피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남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명절 증후군을 겪는 대상이 대부분 주부라고 알려져 있지만 남성들의 경우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남성들의 경우에도 또한 명절 기간에 그만큼 장기간에 운전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 스트레스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녀라든지 취준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녀들 때문에 그런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인들 경우에는 일상과 다른 어떤 일상 생활 패턴의 변화, 또 연휴 기간으로 인한 어떤 생체 리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신체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수험생, 결혼 연령기에 든 미혼 남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명절 증후군을 덫에서 걸리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명절을 하면은 특성상 온 가족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럴 때 가족들끼리 어떤 이 얘기의 어떤 대상의 지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한 요즘에는 기러기 아빠라든지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 특히나 이제 부모 간의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노부모, 이런 분들이 이제 명절 전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공허감, 또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명절 증후군으로 이 심리 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은가요?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제일로 기억이 떠오르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한 40대 정도 중년 여자분이신데,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간의 갈등도 심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런 우울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수년 동안 치료 받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자신감이 좀 생겨서 그동안에도 계속 명절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남편만 보내고 가족만 보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치료가 잘 된 상황에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라고 해서 한번 이제 마음을 먹고 시댁에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한바탕 할 것까지도 감안하고 내려갔었는데 한번 이제 시어머니로부터 뭔가 핀잔을 듣거나 많은 꾸지람을 듣고 또 그동안 못 내려갔으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을 시어머니와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다 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네가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미처 몰랐다. 미안하다. 앞으로도 더 같이 잘 화해하고 잘 지내자라고 오히려 더 부득이 않고 더 울면서 화해를 하고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오히려 더 자주 명절도 내려가게 되고 또 우울증 치료도 좋아져서 진료실을 오지 않는 그런 아주 좋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재밌는 사례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자 하니까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인가요? 맞죠. 그럼요. 다양하게. 저희가 명절 중후이라는 단어는 중후이라는 말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뭐 정서적인 증상, 또 신체적인 증상, 또 인지적인 기라든지 행동상의 문제라든지 음주, 흡연 같은 다양한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자 이게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들 해서 또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오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우울증, 화병으로 만성화되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을 버리고 방문을 해야 되는데 잘 찾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러면 명절 연휴가 끝난 후에도 이 명절 증후군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일단 일단 일반적인 신체적인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가사이라든지 장기간 운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통해서 몸을 좀 긴장을 해소한다든지 할 수가 있지만 또 반신욕 목욕이라든지 찜질 등으로 또 혈액순환을 통해서 긴장 완화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신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문제죠.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전문의의 진단적 또 치료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할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정신건강 또 정신약물이라든지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많이 완화돼서 또 가벼운 마음으로 또 가벼운 문제랄지라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증후군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한번 가까운 정신과에 가서 상담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전에 명절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이 사전에 명절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개인적으로 작은 것을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족 간에 좀 갈등의 대화가 있는 사람 경우에는 평소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해결하지 않고 명절날 뭔가 가족들이 많은 자리에서 자기 그동안에 할 얘기가 있다라고 끄집어내게 되면 그게 오히려 갈등의 해결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더 붉어지게 되고 오히려 작은 불씨가 커져서 더 큰 마음의 산불을 진화하게 되는 커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평상시 대화를 많이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잘 조절되고 역지사지 않은 마음으로 나보다는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다면 좀 수고했노라고 또 고생했노라고 이렇게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지지적인 태도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족이나 친척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밖에 또 다른 처방전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휴식과 수면일 것 같습니다. 명절 기간 내내 아무래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나 이제 숙면은 아주 우리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잠을 통해서 신체적인 피로감도 좀 풀어주기도 하지만 이 정신적인 긴장이나 불안은 아주 숙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숙면이 매우 유용한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절 증후군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가족에게도 서로 간의 예절을 더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려심 있는 말과 행동으로 건강하고 뜻깊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19회 인천국제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자 모집 안내. 국내 유일 국제육상연맹 인증 인천국제하프 마라톤 대회. 문학 월드컵 경기장을 출발해 송도 국제도시를 반환하는 코스. 제19회 인천국제하프 마라톤 대회가 달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Let's run together. 많은 참여 바랍니다.